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리투아니아 대 루마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 주말 3차전에서 코소보에 패했다. 후반 막판 상대 키퍼의 실수가 나오며 한 골을 추격하긴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쿠시스와 슬리브카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문전 침투를 했지만 측면에서 인상적인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았고 중원에 나선 보로보라스는 전진 패스보다 백패스 빈도가 높았다. 루마니아는 키프러스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며 조 1위를 유지했다. 라즈반 마린과 데니스 맨등이 골을 넣었는데 3경기 연속 3골과 더불어 그 기간 실점이 1점에 불과하다.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유럽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들의 최근도 대단하다. 루마니아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마린과 스탄치우 등 매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며 중심을 잡아주는 중원의 활약이 대단하다. 이 경기에서도 공격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리투아니아를 두들길 수 있다. 미하일라와 맨의 측면 돌파도 빛날 루마니아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북아일랜드 대 불가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아일랜드는 벨라루스 상대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골이 나오지 않았다. 세빌과 프라이스 등이 나선 중원이 점유율을 물론 최전방에 나선 레이드와 마샬에게 좋은 전개를 해줬지만 한 골이 터지지 않으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때문에 1위로 올라서지 못했고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이 경기는 그들이 강점을 보이는 홈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불가리아는 이번 대회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아타나소프와 포포프, 파비안 등이 나선 수비가 네이션스 리그 같은 레벨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공격 상황에서는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다. 데스포도프를 중심으로 민체프와 콜레프 등이 최전방에 나서는데 마무리가 아쉽다. 북아일랜드의 승리를 본다. 불가리아는 중원에 나서는 안토프가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전력의 팀 상대로 원정은 부담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맥네어와 토알 등이 제공권을 장악하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레이드가 침투로 이겨낼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스페인 대 세르비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조 1위를 달리던 덴마크에 승리하고 1위로 올라섰다. 선발 볼란치로 나선 소시에다드의 주비멘디가 만든 선제골을 지켜내며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주장인 모라타와 베테랑 공격수 호셀루 등 최전방의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특유의 안정적인 경기력이 돋보였다. 레알 이적 소식이 나오는 손흥민의 팀 동료 포로는 레버쿠젠의 스타 윙백인 그리말도와 함께 측면을 지배했다. 야말은 부상으로 소집 해제됐다. 세르비아는 후반 터진 미트로비치의 쐐기골을 앞세워 스위스를 제압했다. 상대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준 경기였지만 막시모비치와 그루이치 등이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공백을 메우며 수비를 안정적으로 보호했고 사마르지치가 아탈란타에서의 활약을 대표팀에서도 보여줬다. 블라호비치의 공백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스페인의 승리를 본다. 세르비아는 사마르지치와 미트로비치를 앞세운 역습이 매섭다. 그러나 이선 공격수로 나서는 루키치의 경우 소속팀에서 볼란치로 나서기에 마무리는 떨어진다. 페드리와 웨아 사발이 공격 전개를 책임질 수 있고 중원의 우위로 분위기를 주도할 스페인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폴란드 대 크로아티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주말 홈 경기에서 포르투갈에 압도당하며 패했다. 나폴리 전성시대를 열었고 지금은 인테르에서 활약 중인 지엘린스키의 한 골이 있긴 했지만 내용과 결과 모두 아쉬웠다. 그로 인해 크로아티아와 승점 3점 차이로 벌어졌고 아직은 잔류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한 이유다. 홈이지만 지엘린스키와 오에델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으로 임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스코틀랜드 상대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인 마타노비치의 동점골 이후 후반 호펜하임의 에이스인 크라마리치의 골로 역전승했다. 포르투갈에 패하며 시작한 이번 대회인데 2승을 따냈고 이제 선두를 노리고 있다. 수비진을 제외하면 여전히 30대 초중반의 베테랑 위주 팀 구성이지만 대회 성적은 늘 내는 팀이다. 접전을 본다. 폴란드는 스코틀랜드와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하기에 일단 승리가 아니더라도 이 경기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홈이지만 레반도프스키와 스지만스키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크로아티아도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을 것이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스위스 대 덴마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위스는 세르비아 원정에서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엘베디의 자책골 이후 공격적으로 득점을 노렸지만 쐐기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프루어와 그라니트 자카 등 각각 세리에와 분데스리가 최고 수준의 볼란치가 나선 중원 우위가 있었지만 이 경기 역시 측면 지원이 부족했다. 암도우니와 은도에, 제키리 등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 덴마크는 스페인 원정에서 경기를 잘 풀어나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크리스텐센과 넬손 등이 나선 수비가 후반 35분까지 실점하지 않았고 호이비에르의 중원 존재감도 컸지만 한 골 차로 패했다. 그래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아직 조 1위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이삭센과 회룬, 폴센 등 벤치에서 교체로 나와 흐름을 바꿀 선수들도 충분하다. 접전을 본다. 대회 경기력이나 분위기상으로는 원정팀 쪽으로 다소 무게감이 실린다. 그러나 스위스가 연패 탈출을 위해 홈에서 집중력 있는 경기를 할 것이기에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마무리가 아쉬운 것과 달리 자카와 프루어의 중원은 안정적인 스위스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